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범한 시간의 흐름이 모든 의미를 잇는 색다른 여정을 떠납니다. 부드럽고 오래된 땅 위에 누워 그 위로 별이 총총한 끝없는 하늘이 무한대로 펼쳐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산을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무한과 급변하는 세상에서 불변의 상징으로 인식하는 데 익숙합니다. 산은 장엄하고 고요하게 그곳에 서 있으며 마치 시간 속에 얼어붙은 듯합니다. 마치 잠자는 거인 경비병처럼 수천 년의 세월을 조용히 지켜보는 증인처럼 말입니다. 날카로운 봉우리, 깊은 협곡, 완만한 경사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시대의 흐름에 얽매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환상일 뿐, 우리 행성의 장대하고 끝없는 춤 속에서 찰나의 순간일 뿐입니다. 사실 산은 정지된 거대한 돌덩어리도 그저 얼어붙은 돌덩어리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살아 숨쉬는 창조물이며 수십억 년에 걸쳐 펼쳐진 엄청나고 거의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출현하기 훨씬 이전입니다. 우리가 아는 생명체가 출현하기 훨씬 이전입니다. 긴장을 풀어보세요. 하루의 번잡함, 당신을 괴롭히는 모든 생각과 걱정을 놓아주세요. 깊고 천천히 숨을 쉬며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마다 긴장을 날려버리세요. 당신의 의식이 가벼워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무중력 구름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오래된 봉우리 위로 천천히 고요하게 떠다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여행처럼 공간을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시간을 여행할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는 몇 분의 일순간이 지질 시대로 이어지고 모든 업적과 경험을 지닌 인간의 삶은 영원의 광활함 속에서 덧없이 스쳐지는 섬광,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불꽃처럼 보입니다. 이 여정은 당신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고요하고 사색적인 집중만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기억하거나 분석하거나 답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지질학적 역사의 흐름에 천천히 부드럽게 잠겨들어 마치 당신을 부드럽게 흔들어주는 요람처럼 그 조심스럽고 고요한 움직임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산, 모든 계곡, 모든 언덕, 심지어 바다나 빙판 아래 숨겨진 언덕까지도 수백만 년, 심지어 수억 년의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돌 속에 얼어붙은 지구의 진정한 기록이지만 실제로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속도가 너무 느려서 우리의 눈과 짧은 생명 주기로는 이 엄청난 변화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구 표면 깊숙이 작용하는 거대한 힘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힘은 대륙 전체를 들어 올리고 단단한 바위를 얇은 종이처럼 부수고 무에서 거대한 산맥을 만들어낸 다음 천천히 그리고 끈기 있게 파괴하여 그 물질들을 거대한 순환 속으로 되돌려 새로운 탄생과 새로운 지질학적 꿈을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그것은 마치 지구의 끝없이 장엄한 꿈과 같습니다. 산은 돌과 얼음 그리고 시간 속에 구현된 가장 장엄하고 가장 야성적인 꿈입니다. 이 이야기가 추운 밤,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담요처럼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절제된 어조로 흘러가며 완전히 긴장을 풀고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로지 귀 기울일 기회를 선사합니다. 아무것도 외우거나 복잡한 정보를 분석하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귀 기울여 보세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부드럽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도록 머뭇거리지 않고 그대로 두세요. 이 이야기는 딱딱한 과학적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과학적 사실이 이야기의 핵심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한한 시간에 대한 감각, 지구를 움직이는 엄청난 힘에 대한 감각, 그리고 지구의 웅장함과 조화를 깨달음에서 찾을 수 있는 깊은 평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의 이 고대 지혜, 고요함과 인내심이 당신을 달래고 하루의 걱정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깊고 평화로운 지질학적 잠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세요. 당신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여행을 시작합니다. 우리 행성을 단단하고 균질한 돌이 아니라 거대한 과일이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복잡하고 다층적인 구조로 상상해 보세요. 각 껍질은 고유한 비밀을 숨기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지구의 바로 중심, 핵에 핵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가장 깊고 어쩌면 가장 신비로운 부분으로 나뉩니다. 내 핵은 뜨겁지만 놀랍도록 단단한 공으로 주로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크기는 달의 크기와 비슷합니다. 놀라운 환경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온도는 태양 표면 온도를 넘어 섭씨 6,000도에 달하고 압력은 엄청나게 높아 엄청난 열에도 불구하고 금속을 고체 결정 상태로 유지합니다. 마치 거대한 압력 아래 있는 것처럼 철과 니켈 원자는 놀라운 밀도로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이 단단한 핵을 둘러싼 외핵은 여전히 뜨겁지만 용융된 철과 니켈로 이루어진 액체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지된 액체가 아닙니다. 마치 녹은 금속이 천천히 회전하는 강처럼 끊임없이 거품을 내며 흐르면서 거대한 대류를 만들어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액체 외핵의 움직임이 지구 자기장을 생성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장은 보이지 않는 방패 역할을 하여 위험한 태양풍과 우주 복사로부터 지구를 보호합니다. 이 방패가 없다면 지구 생명체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액체 상태의 외핵 위에는 지구에서 가장 부피가 큰 층인 멘틀이 있습니다. 지구를 단면으로 상상해 보면 멘틀은 전체 부피의 약 84%를 차지합니다. 멘틀은 고체도 아니고 액체 상태도 아니며 엄청난 압력과 고온에 노출된 매우 두껍고 느리게 흐르는 수지나 점토와 비슷합니다. 멘틀은 철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용융규산염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멘틀에는 핵에서 솟아오르는 열 에너지로 인해 끊임없이 비록 놀라울 정도로 느리지만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해류나 천천히 회전하는 컨베이어 벨트와 같습니다. 멘틀 하층의 뜨거운 암석은 천천히 위로 올라와 지표면에서 식은 후 밀도가 높아진 후 다시 아래로 떨어지면서 폐쇄 대류 순환을 형성합니다. 멘틀의 이러한 느리고 강력한 흐름이 지구의 모습을 형성하고 끊임없이 재형성하는 주요 원동력입니다. 이러한 해류가 없다면 대륙의 이동도 따라서 산의 이동도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 가장 얇고 가장 익숙한 층은 지구의 지각입니다. 거대한 달걀 표면 위에 얇고 깨지기 쉬운 껍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각의 두께는 바다 아래 5에서 10km, 주로 고밀도 현무암으로 구성됨부터 대륙 아래 30에서 70km, 가볍지만 두꺼운 화강암으로 구성됨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지각은 우리가 서 있고 보고 연구하고 여행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겉보기에 단단하고 튼튼해 보이지만 이 얇고 바깥 껍질은 하나의 전체가 아닙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며 점성이 있지만 강력한 멘틀 속을 천천히 떠다니는 수많은 거대한 조각들로 나뉩니다. 광활하고 느리게 움직이는 호수 표면의 유빙처럼 이 지각 조각들은 끊임없이 충돌하고 갈라지고 서로 마찰하며 우리의 세계를 형성하고 대륙과 바다를 만들어냅니다. 이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움직임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장엄한 산맥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또 어떻게 계속 생겨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지구의 각 층은 고유한 숨겨진 역사, 고유한 리듬, 그리고 지구의 느린 춤에
기여하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륙과 해양이 위치한 지구의 지각 전체가 하나의 전체가 아니며 지구의 내부층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실 지각은 마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퍼즐 조각처럼 수많은 거대한 조각들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각들을 지각권 판이라고 부릅니다. 이 판들은 마치 거대한 뗏목처럼 앞서 언급했던 점성이지만 유동적인 맨틀 위를 천천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느리게 떠다닙니다. 이 판들의 움직임은 너무나 느려서 우리 눈에는 거의 감지되지 않습니다. 손톱만큼 빠른 속도, 즉 1년에 몇 센티미터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백 년에 걸쳐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움직임들이 모여 대륙의 엄청난 이동을 초래해 우리가 아는 세계 지도를 완전히 바꾸고 바다를 열고 닫으며 육지 전체를 융기시키고 낮춥니다. 이 거대한 판들이 이토록 끊임없이 움직이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이 거대한 움직임의 핵심은 지구 깊숙한 곳에 있는 맨틀 대류입니다. 이는 지구의 뜨거운 핵에서 나오는 열이 끊임없이 표면으로 올라가는 반면 맨틀 내부의 차갑고 밀도가 높은 암석은 다시 핵으로 가라앉아 열을 받는 과정입니다. 아주 걸쭉하고 천천히 끓는 수프를 떠올려 보세요. 뜨거운 부분은 위로 올라갔다가 표면에서 식으면서 무거워지고 다시 바닥으로 가라앉아 다시 열을 받아 새로운 순환을 시작합니다. 지구 맨틀에서는 이 과정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느린 속도로 진행되어 한 순환을 마치는데 수백만 년이 걸리지만 그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느리고 상하로 움직이는 해류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처럼 작용하여 맨틀 표면에 있는 지각판을 끌어올려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지각판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그 차이점은 조산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로 해양판과 대륙판입니다. 우리 바다의 바닥을 형성하는 해양판은 대륙판보다 상대적으로 얇고 보통 5에서 10km,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주로 현무암과 같은 무거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 대륙판은 훨씬 두껍고 30에서 70km, 밀도가 낮습니다. 주로 가벼운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륙과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땅을 지탱합니다. 대륙판과 대륙판의 밀도와 두께 차이는 서로 교차할 때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판이 서로 떨어져 지구가 숨쉬고 새로운 지각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때로는 서로 마찰하여 지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충돌합니다. 거대한 힘이 지각을 압축하고 부수고 들어올리는 이러한 충돌대에서 장엄한 산맥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길고 복잡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느린 과정으로 잠시도 멈추지 않고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우리 지구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에는 지각판들이 거대한 포음으로 충돌하는 대신 천천히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지기 시작하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대를 발산경계 또는 분리경계라고 부릅니다. 지구가 이곳에서 숨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느리지만 꾸준히 팽창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지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지질학적 과정은 대부분 깊은 바닷속, 거대한 바다 밑바닥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지진 활동과 수중 산맥을 통해 그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주요 해양의 중심부에는 거대한 솔기처럼 중앙해령이라고 불리는 긴 수중 산맥이 뻗어 있습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긴 산맥으로 바닷속 수만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수중 산맥을 따라 뜨겁고 녹은 암석, 즉 마그마가 지구 심층에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솟아오릅니다. 마그마는 지표면으로 쏟아져 나와 물의 압력으로 굳어
완전히 새로운 해양 지각을 형성하며 마치 우리 세계의 바닥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듯합니다. 이 과정은 수백만 년에 걸쳐 끊임없이 새로운 지구 물질을 생산하여 위로 밀어 올리는 거대한 공장과 같습니다.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고 해령을 따라 성장하면서 기존 지각을 서서히 밀어내면서 지각판들이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서로 멀어지게 합니다. 예를 들어 대서양은 이러한 중앙 해령이 해령의 중앙부를 관통하기 때문에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유럽 대륙과 북미 대륙은 매년 몇 센티미터씩 서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지구 표면에 거대한 지퍼가 천천히 조용히 풀리는 것과 같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물질이 상승합니다. 때로는 비록 훨씬 덜 빈번하지만 대륙 자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각이 늘어나고 갈라지고 갈라지면서 열곡이라고 불리는 깊은 함몰부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가장 극적이고 빠르게 발전하는 사례는 동아프리카 열곡으로 결국 아프리카 대륙을 두 부분으로 갈라 이 지역에 새로운 바다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발산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날카로운 봉우리가 있는 높고 장엄한 산맥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대신 완만한 경사와 깊은 함몰부를 가진 길고 낮은 산줄기를 만들어내며 지질학적 과정의 다른 측면, 즉 압축과 융기가 아닌 늘어나고 찢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움직이는 지구의 거대하고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모습을 바꾸며 새로운 바다와 새로운 땅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지구의 깊고 느린 숨결이 숨겨진 깊이를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두 거대한 지각판이 서로 멀어지거나 미끄러져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느리지만 거침없이 서로를 향해 움직이는 곳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러한 경계를 수렴 경계라고 부르며 지구의 오랜 역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장엄한 사건들이 펼쳐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보고 감탄하는 장엄한 산맥들이 솟아오릅니다. 이러한 충돌의 가장 흔하고 강력한 시나리오 중 하나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를 각각 고유한 밀도와 두께를 가진 두 개의 매우 다른 지각판으로 생각해 보세요. 해양판은 훨씬 얇지만 거대하지만 가벼운 대륙판보다 훨씬 밀도가 높습니다. 두 판이 마주치면 지질학자들이 섭입이라고 부르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섭입은 침몰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더 밀도가 높은 해양판은 마치 거대하고 육중한 잠수부처럼 더 가벼운 대륙판 아래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가라앉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몇 센티미터 정도의 속도로 부드럽고 꾸준히 일어납니다. 이는 우리 손톱이 자라는 속도와 같습니다. 하지만 수만 년에 걸쳐 2cm는 엄청난 거리로 누적되고 수백만 세제곱킬로미터의 암석이 해저 깊숙이 묻힙니다. 이러한 침강의 결과로 대륙 가장자리 바로 앞의 해저는 심해 해구라고 알려진 가장 깊은 함몰로 형성됩니다. 심해 해구는 지구 표면에서 가장 깊고 신비로우며 빛으로부터 가려져 있으며 바닷물이 시면으로 사라지고 압력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는 곳입니다. 해양판이 뜨겁고 점성이 있는 멘틀 속으로 점점 더 깊이 가라앉으면서 녹기 시작합니다. 이는 뜨거운 물 속의 얼음처럼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km씩 잠길 때마다 온도와 압력이 증가하면서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마그마라고 불리는 이 녹은 덩어리에서 거대하지만 매우 느리게 움직이는 거품이 형성됩니다. 이 거품은 주변에 더 밀도가 높은 멘틀 암석보다 가볍기 때문에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상승하여
대륙 지각의 두께를 뚫고 올라갑니다. 이 마그마가 지구 표면에 도달하면 화산 형태로 분출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단순히 고립되고 흩어져 있는 산이 아닙니다. 이 화산들은 판이 섭입된 대륙의 가장자리와 평행하게 길고 장엄한 사슬을 이루며 늘어서 있습니다. 이러한 사슬을 화산호라고 합니다. 이러한 장대한 산맥 체계의 가장 눈에 띄고 인상적인 예는 남미의 안데스 산맥으로 대륙의 서쪽 해안 전체를 따라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으며 북미의 캐스케이드 산맥도 있습니다. 이 산맥들은 단순히 지각 운동에 의해 융기한 것이 아닙니다. 멘틀의 뜨거운 숨결 그리고 녹은 섭입판에서 분출된 마그마 덕분에 지구 깊은 곳에서 말 그대로 솟아올랐습니다. 섭입을 통해 산맥을 형성하는 이 과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느리지만 꾸준히 새로운 봉우리를 형성하고 대륙의 지형을 바꾸며 지구의 생생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지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불과 돌의 매혹적인 춤입니다. 때로는 대륙판이 아니라 다른 해양판이 이웃보다 밀도가 더 높고 따라서 더 무거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한 해양판이 다른 해양판 아래로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대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섭입이라고도 하며 광활한 바다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땅을 만들고 복잡한 지질 구조를 형성하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 개의 거대한 수중 플랫폼이 서로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다가 하나가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 마치 거대한 바다뱀이 심해로 잠수하듯 멘틀 시면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상부 해양판이 섭입하는 판의 압력으로 휘어지기 시작하면 섭입대 바로 위 표면에 깊은 해양 해구가 형성됩니다. 이 해구는 앞서 언급했던 해구와 동일하지만 해양 지각이 다른 해양 지각 아래로 섭입하여 해저에서 가장 깊은 부분을 형성하는 지점에 형성됩니다. 하부 섭입판이 뜨겁고 점성이 있는 멘틀 속으로 점점 더 깊이 가라앉으면서 강렬한 열과 압력에 의해 녹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단단한 암석이 용융 마그마로 변합니다. 주변 멘틀 암석보다 가벼운 마그마는 천천히 위로 상승하여 상부 해양판을 뚫고 나옵니다. 이 거대한 수중 과정의 결과로 길고 종종 곡선을 이루는 화산섬들이 형성됩니다. 이 열도는 본질적으로 해수면 위로 솟아오른 수중 산맥으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군도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형성에 가장 눈에 띄고 잘 알려진 사례로는 아시아 해안을 따라 호를 이루는 일본 열도, 태평양 북부에서 굽이치는 알류샨 열도,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깊은 지점인 마리아나 해구가 있는 마리아나 제도가 있습니다. 이 섬들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화산 폭발은 심해에서 끊임없이 해저를 재건하고 새로운 땅을 형성하는 거대한 지질학적 힘의 작지만 강력한 표현일 뿐입니다. 이러한 지대는 격렬한 화산 활동뿐만 아니라 매우 높은 지진 활동도 특징입니다. 섭입하는 판은 완전히 매끄럽게 움직이지 않고 상층판에 달라붙어 엄청난 응력을 축적합니다. 이 응력이 암석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 갑작스럽고 급격한 에너지 방출이 지진의 형태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지진은 매우 강력할 수 있으며 때로는 해수면을 가로질러 파괴적인 힘을 지닌 거대한 파도인 쓰나미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활동의 징후조차도 행성 형성이라는 일반적이고 놀라울 정도로 느리고 지속적인 과정의 일부입니다. 파도의 포효와 간헐적인 지구의 진동을 통해 우리는 먼 바다의 수중 산맥들이 여전히 성장하고 변화하며 고대 지질학적 춤을 추듯 그 여유로운 힘으로 달래고 매혹적으로 만드는 조용한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유형의 지각판 충돌 중에서 가장 웅장하고 인상적인 산맥은 두 대륙이 충돌할 때 형성됩니다. 각각 대륙 전체를 품고 있는 두 개의 거대하고 밀도가 높은 대륙이 수백만 년에 걸쳐 느리지만 거침없이 서로를 향해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밀도가 더 높은 대륙이 다른 대륙 아래로 쉽게 가라앉는 해양판 충돌과는 달리
두 대륙이 충돌할 때는 상황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륙 지각은 해양 지각보다 훨씬 두껍고 가벼워 마치 두꺼운 스티로폼 층과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기 때문에 점성 멘틀 속으로 깊이 가라앉을 수 없습니다. 부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섭입 대신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두 대륙판이 충돌하면서 수백만 년에 걸쳐 축적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압력에 의해 쪼개지고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두 개의 거대한 카펫이 천천히 서로를 향해 움직이며 주름지기 시작하고 높고 거대한 습곡과 더미를 이루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륙을 가르던 고대 바다 밑바닥에 있던 암석들과 대륙 주변부의 암석들은 엄청난 압축을 받습니다. 거대한 곡선을 그리며 접히고 케이크 위의 버터층처럼 서로 겹치며 두꺼워져 지각 깊숙이 파고드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 구조는 산의 뿌리라고 불리는 형태를 이룹니다. 이 과정은 수천만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지만 그 결과는 놀랍고 지구에서 가장 높은 지점들을 만들어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고 유명한 산맥들이 이렇게 형성되었으며 그 웅장함에 숨이 멎을 듯 아름답습니다. 가장 눈에 띄고 유명한 예는 히말라야 산맥으로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끊임없이 충돌하여 형성되었습니다. 한때 고대 초대륙 gond와나에서 분리되었던 인도판은 바다를 건너 북쪽으로 천천히 이동하다가 약 5천만 년 전 아시아에 충돌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거대한 충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도는 계속해서 아시아를 압박하고 있으며 이 강력한 압력의 결과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포함한 히말라야 산맥은 매년 몇 밀리미터씩 천천히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비슷한 과정들이 다른 거대한 산맥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아프리카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로 형성된 유럽의 장엄한 알프스 산맥처럼 말입니다. 수억 년의 역사를 지닌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고대 우랄 산맥처럼 말입니다. 이 산맥들은 단순한 암석층이 아니라 지구의 놀라운 힘과 인내심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지구가 얼어붙은 풍경이나 정적인 덩어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역동적인 시스템이며 그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힘들이 표면에 웅장한 걸작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우리에게 영원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계의 봉우리들은 사실 수백만 년에 걸쳐 느리지만 끊임없이 밀고 당겨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웅장함, 장엄한 고요함 속에는 모든 불안을 잠재우고 깊은 잠을 선사할 수 있는 깊은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판들이 서로 다가오는 장엄한 충돌과 판들이 멀어지는 느린 표류 현상 외에도 지각판들 사이에는 마찬가지로 중요하지만 종종 눈에 띄지 않는 또 다른 유형의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이는 소위 변환 경계에서 발생하는데 여기서 판들은 정면으로 충돌하여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스쳐 지나가며 반대 방향으로 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속도가 다릅니다. 두 개의 거대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기어가 천천히 서로 마찰하거나 두 개의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평행하게 움직이면서 지구 지각에 맹렬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응력을 형성하는 것을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거대한 산맥이 형성되는 지역과는 달리 변형 경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눈에 띄는 조산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장엄한 봉우리와 산맥을 만들어내는 지각의 큰 융기나 깊은 침강도 없습니다. 대신 이러한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에너지는 지각의 변형과 거대한 응력으로 축적됩니다. 판들은 고르지 않은 표면으로 인한 엄청난 마찰로 인해 서로 고착됩니다. 이러한 응력은 수년, 수십 년, 때로는 수세기에 걸쳐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증가하여 지각을 마치 팽팽한 줄처럼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상태로 만듭니다. 축적된 응력이 암석이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 저장된 에너지가 갑작스럽고 격렬하게 방출됩니다. 이러한 순간적인 방출을 우리는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두꺼운 나무 막대를 천천히
힘차게 구부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막대가 휘면서 위치 에너지를 축적하다가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부러지면서 저장된 모든 힘이 방출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1년 동안 밀리미터씩 움직이던 판들이 단 몇 초 또는 몇 분의 1초 만에 갑자기 수미터씩 이동합니다. 이러한 강력하고 즉각적인 변화는 지구 전체를 전파하는 지진파를 생성하여 우리가 진동으로 느끼는 지표면의 흔들림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변형 경계의 가장 유명하고 두드러진 사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유명한 샌 안드레아스 단층입니다. 이 단층을 따라 태평양파는 북아메리카판에 비해 느리지만 꾸준히 북서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이곳은 잦은 지진으로 유명한데 이는 지구 지각의 끊임없는 움직임과 우리 발밑에 숨겨진 거대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잠의 이야기라는 맥락에서 보면 이러한 강력한 지질학적 사건조차도 잠자는 행성의 조용한 한숨이나 잔잔한 떨림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행성은 때로는 잠에서 깨어나 누적된 긴장을 풀어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영원한 생명의 일부이며 우리 아래에는 죽은 불활성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 숨쉬며 끊임없이 형태를 만들어가는 세계가 있으며 마찰조차도 움직임을 낳는 증거입니다. 거대한 지각판들이 충돌하여 서로를 누르거나 혹은 늘어나고 이동하면서 지구의 지각은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마치 유연한 점토나 점토처럼 보일지라도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수백만 년에 걸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압축, 장력 또는 전단력의 작용으로 천천히 일어납니다. 이러한 변형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형태를 띠며 우리가 습곡과 단층이라고 부르는 복잡한 지질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것들이 바로 산맥 구조의 내부 해부학적 구조를 구성하며 산맥의 장엄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항상 독특하고 복잡한 모습을 결정합니다. 두껍고 무거운 카펫을 바닥에 천천히 그러나 힘차게 밀어 올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카펫은 즉시 부서지지 않고 주름지기 시작하며 가파르거나 완만한 파도를 형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엄청난 장기간의 압력을 받는 토성암은 항상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종종 휘어져 지각의 두께에 거대하고 만만하거나 가파른 파도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구분 부분을 습곡이라고 합니다. 습곡에서 위쪽으로 휘어져 독특한 능선이나 아치를 형성하는 부분을 배사층이라고 합니다. 배사층은 주변 지역 위로 우뚝 솟은 주요 산맥과 봉우리의 기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휘어져 함몰이나 움푹 들어간 곳을 형성하는 부분을 향사층이라고 합니다. 강 계곡, 호수 또는 산간 분지가 종종 이러한 습곡 내에 위치합니다. 이러한 습곡은 크기가 다양합니다.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미세한 굴곡부터 높은 곳에서만 볼 수 있는 거대한 지질 구조까지 다양하며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나가며 완전한 산맥 체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암석은 항상 휘어지고 접히는 유연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각의 응력이 너무 커져 암석이 부서지고 단층이 형성됩니다. 단층은 지각의 거대한 균열이나 약화대를 의미하며 이 균열을 따라 암석 블록들이 서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이러한 변이는 수직, 수평 또는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지진의 원인이 됩니다. 단층에는 몇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단층은 한 암석 블록이 다른 암석 블록에 비해 떨어져 표면에 계단 모양의 지형을 형성할 때 발생하며 이는 급경사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역단층은 한 암석 블록이 다른 암석 블록 위로 밀려나거나 들어 올려질 때 발생하는데 이는 판이 충돌하는 압축대에서 매우 흔하며 이러한 단층은 산맥 형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합니다. 그리고 주향 이동은
우리가 이미 유명한 샌안드레아스 단층과 같은 변환 경계에서 보았듯이 암석 블록들이 서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수평 변위입니다. 이러한 습곡과 단층은 고대 대격변의 잔재로 남아있는 단순한 정적 구조물이 아닙니다. 지구의 살아있는 상처이자 그 엄청난 힘과 역동성 그리고 끊임없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모든 단층은 잠재적인 지진의 원천이며 모든 습곡은 수백만 년에 걸쳐 가해진 수십억 톤의 압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종종 지표면 깊숙이 숨겨진 이러한 내부 변형은 오늘날 산의 모습, 외부 힘에 의한 침식, 그리고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변화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이는 가장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돌조차도 지구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에 복종하여 끊임없이 독특한 모습을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느리고 지질학적 춤 속에는 누구의 마음도 달랠 수 있는 심오한 조화가 있습니다. 산을 보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무겁게 지구 표면에 멈춰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지구의 지각은 마치 물속의 거대한 빙산처럼 더 밀도가 높고 끈적끈적한 맨틀 위에 떠다니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지질학적 균형의 기본 원리를 지각평형이라고 합니다. 이는 산과 대륙의 무게가 그 아래 맨틀의 부력에 의해 균형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맥이 더 높고 거대할수록 그 뿌리, 즉 지구 지각의 더 밀도가 높은 부분이 맨틀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 마치 빙산의 물속 부분이 물 위의 부분보다 훨씬 더 큰 것처럼 맨틀을 지탱합니다. 이는 무거운 물체를 액체 표면에 놓으면 부력이 물체의 무게와 같아질 때까지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면서 더 깊이 가라앉는 것과 유사합니다. 강력한 지각 변동으로 산이 솟아오른 후 외부의 힘, 즉 침식의 힘에 끊임없이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바람, 물, 얼음과 같은 자연의 위대한 조각가들은 끊임없이 천천히 층층이 산봉우리를 파괴하고 암석 파편을 휩쓸어가며 산은 점차 질량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산은 점차 줄어들다가 결국 지구 표면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지각평형 원리가 작용하여 지각평형 반동 또는 지각평형 융기라고 불리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산의 표층이 침식되면서 전체적인 무게는 감소합니다. 거대한 빙산의 수면 위 부분이 점차 벗겨져 가벼워지고 수면 아래 부분이 약간 떠서 균형을 회복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산이 침식으로 질량을 잃으면 그 아래의 지각은 가벼워지고 마치 지구가 한숨을 쉬며 산을 위로 밀어 올리는 것처럼 천천히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맨틀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승 운동은 파괴의 일부를 보상하여 끊임없이 산을 평평하게 만들려는 침식에도 불구하고 산이 높이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천천히 자랄 수 있게 합니다. 이 과정은 일종의 지질학적 적응력으로 산들은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 지구 내부에서 그들을 들어올리는 힘과 외부에서 그들을 파괴하는 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억 년 전에 형성되어 침식으로 완전히 사라졌어야 했던 러시아의 우랄 산맥이나 북미의 에팔레치아 산맥과 같은 고대 산맥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비록 그 봉우리들이 더 이상 젊은 히말라야나 안데스 산맥처럼 날카롭고 높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현재의 형태와 높이는 지각 변동의 융기와 침식 파괴, 지구의 심층적인 힘과 자연의 표면적인 힘 사이에 끊임없는 느린 춤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느리지만 꾸준한 과정 속에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우리 지구의 영원한 조화와 균형을 깨닫게 해주는 깊은 평화가 있습니다. 웅장한 산맥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순간 그만큼 강력하지만 훨씬 더 끈기 있는 침식과 풍화작용이 즉시 덮쳐옵니다. 이러한 과정은 수백만 년에 걸쳐 쉼없이 작용하며 가장 단단하고 파괴 불가능해 보이는 바위조차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부수고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산을 거대하고 거대한 조각품으로 바람, 물, 얼음, 햇빛, 심지어 살아있는 유기체까지도 인내심과 끈기로 최종적이고 독특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위대하고 여유로운 예술가로 생각해보세요. 풍화, 암석 파괴의 첫 번째이자 근본적인 단계입니다. 여러 주요 형태로 나타나며 각각 고유한 방식으로 작용하지만 항상 운반을 위한 재료의 준비를 목표로 합니다. 물리적 풍화작용은 보이지 않는 망치와 쐐기처럼 끊임없이 암석을 쪼개는 작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동풍화작용입니다. 물이 암석의 가장 작은 틈과 기공으로 스며들어 밤에 얼었다가 얼음으로 변하여 팽창하면서 암석을 내부에서부터 천천히 쪼개는 작용입니다. 낮의 열기는 암석의 광물을 팽창시키고 밤의 추위는 수축시킵니다. 이러한 일정한 온도 순환이 수천, 수백만 번 반복되면서 암석은 약해져 갈라지고 조각나게 됩니다. 작은 모래와 먼지 입자를 실어 나르는 바람은 부드럽지만 끈질긴 사포처럼 작용하여 산맥의 표면을 천천히 깎아냅니다. 사막과 넓은 공간에서는 바람의 이러한 연마작용으로 기괴한 암석 지형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화학적 풍화작용이 작용하여 암석의 모양뿐만 아니라 화학적 성질까지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빗물은 대기와 토양을 통과하면서 이산화탄소와 유기산을 흡수하여 약한 탄산 영액이 됩니다. 이 약산성 물은 암석, 특히 석회암에 있는 특정 광물을 천천히 녹여 동굴과 카르스트 지형을 형성합니다. 마치 설탕이 물에 녹는 것과 같지만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면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 분자 수준에서 암석을 변화시킵니다. 화학적 풍화작용은 단단하고 안정적인 암석을 부드러운 점토나 느슨한 모래로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점토나 모래는 이후의 힘에 의해 훨씬 더 쉽게 떠내려갑니다. 또한 식물 뿌리가 암석의 균열을 뚫고 들어가 균열을 넓히거나 미생물이 산을 분비하여 광물을 분해하는 생물학적 풍화작용도 있습니다. 암석이 풍화작용을 통해 더 작은 입자로 부서지면 침식이 시작됩니다. 이는 부서진 물질을 운반하는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경사면을 따라 흐르는 빗물은 흙, 모래, 암석 입자를 휩쓸어 내리막길로 흘려보냅니다. 작은 개울은 큰 강으로 합쳐지고 이 강은 이러한 입자들을 모아 강력한 수송 동맥이 됩니다. 강은 끊임없이 깊은 협곡과 협곡을 깎아내리며 산에서 평원, 호수, 그리고 궁극적으로 바다로 퇴적물을 천천히 운반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빙하는 거대하고 느리게 움직이는 리본처럼 바위를 모으고 거대한 불도저처럼 작용하여 지형을 평평하게 만들고 거대한 계곡을 깎아냅니다. 이러한 침식과 풍화작용은 끊임없이 작용하여 날카롭고 뾰족한 봉우리, 완만하고 둥근 경사면, 깊고 그림 같은 계곡, 그리고 구불구불한 협곡을 형성합니다. 이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산을 깎아내고 그 물질들을 지구의 거대한 순환 속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조차도 언젠가는 모래와 먼지로 변할 것이고 그것들은 새로운 바위의 일부가 될 것이며 어쩌면 먼 미래에는 새로운 산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과정은 끝이 없으며 그 안에는 놀라운 평온함이 담겨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것이 영원불변한 고대의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다는 깨달음 말입니다. 강력한 지각 변동에 의해 산들이 솟아오르고 풍화작용의 끊임없는 침식에 굴복하기 시작하면 두 위대한 건축가가 개입하여 가장 극적이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산들을 형성합니다. 바로 빙하와 강입니다. 수천 년, 수백 년에 걸쳐 작용한 이 강력한 자연의 힘은 쉴 새 없이 안반을 깎아 오늘날 우리가 보고 감탄하는 웅장한 계곡, 깊은 협곡, 그리고 극적인 협곡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의 작업은 느리지만 놀랍도록 효과적으로 지구 표면을 재형성하는 과정입니다. 빙하느리게 움직이는 이 거대한 얼음과 눈의 거인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효과적인 풍경 조각가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무게로
산비탈을 따라 흘러내리는 거대하고 두꺼운 얼어붙은 얼음강을 상상해 보세요. 바위, 잔해, 모래는 이 움직이는 얼음 속에서 얼어붙어 빙하 전체를 거대하고 느리게 움직이는 사포나 연마독으로 만들어 단단한 바위를 깎아낼 수 있습니다. 빙하는 단순히 표면을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계곡을 파고 넓히고 깊게 파서 날카로운 V자형 강 계곡과는 대조적으로 독특하고 눈에 띄는 U자형 지형을 만듭니다. 또한 빙하는 칼링 또는 뿔이라고 불리는 날카롭고 뾰족한 산봉우리를 깎아내고 깊고 그림 같은 분지를 형성하는데, 이 분지는 얼음이 녹으면 맑은 산 호수로 변합니다. 빙하가 바다에 닿는 해안 지역에서는 장엄한 피오르드가 형성됩니다. 깊고 좁은 해협과 가파르고 때로는 가파른 해안선을 가진 피오르드는 얼음과 물이 빚어낸 진정한 예술 작품입니다. 느리지만 거침없는 얼음의 이동은 잊을 수 없는 흔적을 남기며 독특하고 험준하면서도 장엄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강하 그리고 끈기 있고 인내심 있는 돌 조각가처럼 일합니다. 산 꼭대기에서 녹은 물이나 비로 채워진 작은 시냇물로 시작된 이 물줄기들은 점차 합쳐지고 힘을 얻어 강렬하고 끓어오르는 시냇물로 변합니다. 물은 모래, 자갈, 심지어 더 큰 돌들을 운반하는데, 이것들은 강 바닥과 벽을 따라 굴러가며 연마제 역할을 하여 끊임없이 강 바닥을 침식시키고 깊어지게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강들은 깊은 V자형 계곡과 웅장한 협곡을 깎아 산맥을 나눕니다. 강물의 속도는 인간의 삶이라는 척도에서는 전혀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 보일지 모르지만, 수백 년에 걸쳐 강은 수백 미터 두께의 단단한 암석을 톱질하듯 깎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미의 유명한 그랜드 캐년은 콜로라도 강의 끊임없는 작업의 거대한 결과물입니다. 콜로라도 강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암석층을 깎아내며 수십억 년의 지질학적 역사를 드러냅니다. 이처럼 빙하와 강은 각자의 방식으로 산학경관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단순히 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복잡하고 그림 같으며 독특한 형태를 부여합니다. 자연은 끊임없는 창조와 파괴의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각 요소는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물과 얼음, 돌의 느리고 끊임없는 춤 속에는 깊고 고요한 조화가 존재하며, 이는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깊고 고요한 잠으로 이끌어줍니다. 대륙의 거대한 충돌과 화산 폭발 외에도 산이 탄생하는 놀랍고도 덜 알려진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 형성 방식은 고대 바다의 역사와 수백만 년 동안 바다 밑에서 일어난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백만 년, 심지어 수억 년 전 지구상에 존재했던 광활하고 끝없는 바다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고대 바다의 바닥에는 퇴적물이 층층이 천천히 쌓였습니다. 이 퇴적물들은 작은 모래알, 점토 입자, 실트, 고대 해양 생물의 껍질 조각, 플랑크톤의 골격 등 모두 물기둥에서 가라앉아 오랜 시간에 걸쳐 새로운 층의 무게로 점차 압축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퇴적물은 고밀도 사암, 층을 이룬 쉐일, 해양 생물의 유해로 구성된 부드러운 석회암, 심지어 암염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퇴적암으로 변했습니다. 이 거대한 퇴적암 덩어리는 우리가 퇴적 분지라고 부르는 강력하고 두꺼운 층을 형성했고, 이 층은 고대 바다에 놓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고대 바다들은 똑같이 거침없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느린 대륙 이동의 결과로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대륙을 지탱하던 두 지각판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발생했습니다. 판들이 가까워짐에 따라 두 대륙 사이에 광활한 퇴적 분지는 갇히게 되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때 부드러운 진흙과 모래였던 해저는 이제 엄청난 압축과 변형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때 수평이었던 퇴적암은 마치 지구가 심해에서 말 그대로 짜내는 것처럼 서로 밀어내며 거대한 습곡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이 층은 해수면 위로 점점 더 높이 솟아올라 산맥을 형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가장 오래되고 현대적인 산맥 중 상당수가 이렇게 형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북으로 뻗어 전통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러시아의 유명한 우랄 산맥은 한때 고대 바다의 바닥이었습니다. 수억 년 전 고대 대륙의 충돌로 융기하고 깎여 해저가 산봉우리로 변했습니다. 북아메리카의 에팔레치아 산맥과 쥐라 산맥이나 알프스 산맥 일부처럼 과거 해저에서 융기한 상당한 퇴적암 덩어리를 포함하는 유럽의 여러 산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따라서 이 산맥들은 말 그대로 한때 바다 밑바닥에 있던 물질로 지어졌습니다. 주로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이 산맥은 훨씬 오랜 시간 동안 침식되어 젊은 화산의 뾰족한 봉우리보다 더 완만하고 둥글게 솟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맥에는 오래전에 사라진 바다, 한때 그 바닥에 번성했던 생물들, 수많은 화석을 통해 증명됨, 그리고 지구가 역사 속에서 겪은 놀라운 변화에 대한 귀중한 지질학적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고요한 이 산맥의 존재는 창조와 파괴의 끝없는 순환, 그리고 가장 깊은 해구조차도 어떻게 가장 높은 산이 될 수 있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이 느리지만 거침없는 과정에는 깊은 평화와 무한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판충돌과 화산 폭발로 생성된 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지표면이 아닌 지하 깊은 곳, 용암의 비밀 주머니에서 시작된 다른 종류의 산들이 있습니다. 화성 관입산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산들은 멘틀에서 솟아오른 뜨겁고 용암덩어리인 마그마가 화산으로 분출하지 않고 지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지각 깊은 곳에서 천천히 굳어질 때 형성됩니다. 천천히 식어가는 용암으로 점차 채워지고 그 용암이 다시 결정화되어 단단한 암석으로 변하는 거대한 지하 공동을 상상해 보세요. 이 과정은 수백만 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립니다. 마그마가 상승하고 식으면서 화강암과 같은 거대하고 깊은 곳에 위치한 화성암 덩어리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지하 형성물 중 가장 큰 것을 바솔리스라고 합니다. 바솔리스는 길이 수백 킬로미터, 너비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관입 화성암 덩어리입니다. 바솔리스는 아직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산의 뿌리와 같습니다. 이 지하 뿌리는 지각의 고강도 지대를 형성합니다. 그렇다면 이 숨겨진 지하 암괴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산이 될까요? 바로 끊임없는 침식작용 때문입니다. 바솔리스가 단단한 암석으로 굳어지면 수백만 년에 걸친 풍화, 강물, 빙하와 같은 표면 작용이 주변의 부드러운 암석층을 서서히 벗겨냅니다. 조각가가 자신의 작품을 드러내기 위해 재료를 한 겹씩 천천히 벗겨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침식으로 수십 마일에 달하는 하부 암석이 제거되면서 이 단단하고 침식에 강한 바솔리스가 드러나 주변 지형 위로 솟아오릅니다. 한때 깊은 지하에 존재했던 이 노출된 화강암 덩어리들은 이제 장엄한 산봉우리와 능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맥의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일부 지역이나 로키 산맥의 몇몇 능선이 있습니다. 화강암 산맥의 특징인 매끄럽고 둥근 형태는 수백만 년에 걸쳐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장기적인 침식작용의 결과입니다. 이 산맥들은 용암이나 화산재를 분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탄생은 고요하고 느리게 깊은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산맥들은 지구의 인내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깊은 곳에 숨겨진 가장 깊은 것조차도 결국 표면으로 드러나 우리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지구가 복잡하고 다층적인 유기체이며 각 요소가 창조의 영원한 춤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극한의 환경이 존재하는
지구 깊숙한 곳에서 암석은 놀라운 변형을 겪으며 구조와 조성을 변화시킵니다. 이 과정을 변성작용이라고 하며 변성산이 형성됩니다. 고대 바다 밑바닥에서 형성된 퇴적암이든 용융된 암석에서 굳어진 화성암이든 기존의 암석이 엄청난 압력과 고온에 노출되어도 완전히 녹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는 점토가 엄청난 압력과 열을 받아 단단한 벽돌로 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은 여러 시나리오에서 발생합니다. 가장 흔하게는 지각판이 충돌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거대한 암석 덩어리가 부서져 깊은 곳으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쌓이는 층의 압력과 멘틀의 열이 암석에 작용하여 광물을 재결정화하고 구조가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석영이 풍부한 일반 사암은 치밀하고 단단한 규암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고대 조개 껍질로 이루어진 연질 석회암은 우리가 그 아름다움으로 소중히 여기는 반짝이는 대리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토 쉐일은 산맥 중심부에서 흔히 발견되는 띠 모양의 고도로 변성된 편마암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성암은 매우 단단하고 침식에 강하여 산악체계에서 가장 강하고 내구성 있는 부분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깊은 지층이 침식이나 추가적인 지각 융기로 인해 표면에 드러나면 장엄한 산맥의 핵심을 형성합니다. 독특한 층리, 때로는 기이한 무늬, 그리고 변형된 결정은 그들이 견뎌온 엄청난 압력과 열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변성암은 가장 깊고 강렬한 조선 과정을 보여줍니다. 지구가 어떻게 말 그대로 물질을 재조립하여 오래된 물질로부터 새롭고 더 강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바로 이러한 암석들이 고대 산의 방패와 대륙 핵의 토대를 형성하며 지구의 놀라운 재생과 변형 능력을 보여줍니다. 고요한 웅장함은 파괴의 역사뿐 아니라 재탄생의 역사도 숨기고 있으며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는 지구의 영원한 힘과 에너지를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안정성과 강인함은 지질학적 시간의 규모를 이해하는 데서 찾을 수 있는 깊은 평화를 반영합니다. 화산을 떠올릴 때 우리는 종종 용암과 화산재를 뿜어내는 키 크고 연기 나는 원뿔 모양의 화산 활동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화산 활동은 조산 활동 중 가장 장엄하고 극적인 형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형을 형성하고 산을 형성하는 화산 활동의 역할은 단순히 개별 원뿔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화산 활동은 지구가 내뿜는 뜨거운 숨결, 즉 지구 심층에서 열과 물질을 방출하는 방식의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화산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각 분출하는 마그마의 구성과 분출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형성됩니다. 성층화산 또는 복합화산은 엽서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원뿔형 산으로 일본의 후지야마, 이탈리아의 베수비오, 시칠리아의 에트나 화산이 그 예입니다. 성층화산은 점성용암, 화산재, 부석, 그리고 암석 파편이 번갈아 쌓인 층으로 형성됩니다. 점성 마그마가 분출구를 막고 엄청난 압력을 형성한 후 분출하기 때문에 성층 화산의 분출은 폭발적이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 방패 화산입니다. 이 화산들은 경사가 매우 완만하고 그 크기가 매우 커서 마치 땅에 방패가 누워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화산들은 매우 유동적이고 흐르는 용암으로 형성되며 이 용암은 비교적 잔잔하게 흐르다가 먼 거리로 퍼져나가면서 점차 부피가 증가합니다. 이들의 분출은 보통 폭발력이 약하지만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어 거대한 현무암 고원과 광활한 화산섬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화산 활동은 단순히 아래에서 위로 산을 쌓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구 지각운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계 화산의 대부분은 앞서 언급한 섭입대를 따라 집중되어 있습니다. 해양판이 다른 판 아래로 섭입하면 섭입대가 녹고 그 결과 생성된 마그마가 솟아올라 화산호를 형성합니다. 화산호는 대륙, 안데스 산맥처럼 또는 해양,
일본 열도처럼 섬호처럼 길게 뻗은 화산 사슬입니다. 이러한 화산 사슬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거대한 산맥입니다. 화산 활동은 또한 핫스팟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핫스팟은 맨틀 깊은 곳에서 뜨거운 암석 기둥, 플룸이 솟아올라 판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각을 녹이는 곳입니다. 하와이 제도는 이러한 화산 연쇄의 대표적인 사례로 각 섬은 고정된 핫스팟 위를 천천히 움직이는 판의 흔적입니다. 화산 활동이 지형 형성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엄청납니다. 분출은 새로운 산을 만들 뿐 아니라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기후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광물을 생성하고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호흡을 하는 화산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지구의 살아 숨쉬는 불타는 본질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며 이러한 끊임없는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산의 역사에 대한 탐구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으며 이제 깊은 성찰을 할 때입니다. 장엄한 산맥을 바라볼 때 그 산맥은 마치 움직이지 않고 영원하며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는 인간의 시간 감각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사실 산은 지구상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생명 주기를 겪습니다. 지구의 내부에서 태어나 천천히 성장하여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고 그 후 외부의 힘에 의해 느리지만 꾸준히 파괴됩니다. 이는 우리 지구의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통제되는 끝없는 순환과 재생의 과정입니다. 이 끊임없는 순환을 이해하려면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재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이로운 규모의 지질학적 시간이라는 개념을 깊이 파고들어 보아야 합니다. 지구의 시작과 형성부터 현재까지의 전체 역사가 단 하루로 압축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거대한 규모 속에서 전쟁, 발견, 그리고 업적을 아우르는 인류 문명은 자정 직전 몇 초 동안만 존재합니다. 산의 수명은 인간 세대처럼 수백 년이나 수천 년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년, 심지어 수억 년으로 측정됩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으로는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바로 이 시기에 지질학적 과정의 진정한 장엄함이 드러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산들은 이 끊이지 않고 끝없는 지질학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단지 한 장면,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의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은 비교적 젊은 산맥으로 여겨집니다. 불과 수천만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끊임없는 지각 변동의 영향으로 여전히 천천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랄 산맥이나 북미의 에팔레치아 산맥은 아주 오래되고 오래된 산맥이지만 그 나이는 수억 년으로 측정됩니다. 이미 심하게 침식되었고 봉우리들은 매끄럽고 둥글지만 지각 평형으로 인해 천천히 솟아오르며 자연과 영원한 춤을 추며 그 존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오래전 시대의 잔향입니다. 이 영원한 순환은 산을 구성하는 물질이 끊임없이 재활용되고 재생됨을 의미합니다. 부서진 입자들은 바람, 물, 빙하에 실려 해저에 가라앉아 다져지고 새로운 퇴적암으로 변합니다. 이 암석들은 수백만 년이 지난 후 새로운 지각 충돌을 통해 심해에서 다시 솟아올라 새로운 산맥을 형성하고 이로써 순환은 끝납니다. 물질과 에너지의 끝없는 순환이야말로 우리 지구를 진정으로 살아 숨쉬고 끊임없이 변화하게 합니다. 이러한 순환성, 느리고 끊임없는 움직임을 인식하는 것은 깊은 평화와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산과 같은 거대한 존재조차도 이러한 우주의 리듬을 따른다면 우리의 삶 또한 훨씬 더 위대하고 영원하며 조화로운 무언가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지구의 깊은 힘이 끊임없이 산을 형성하고 재형성하는 반면 대기와 기후와 같은 외부 요인 또한
산을 우리가 보는 최종 형태로 빚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후는 단순한 날씨 이상의 것으로 어떤 침식력이 지역을 지배할지, 그리고 산의 지형이 얼마나 빨리 변할지를 결정하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체계입니다. 이러한 대기작용은 지표면에 작용하여 수백만 년에 걸쳐 산을 층층이 날마다 변화시킵니다. 온도 예를 들어 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 사이의 급격한 변화는 암석을 팽창시키고 수축시켜 점차적으로 파괴합니다. 고온 환경에서는 강렬한 화학적 풍화작용이 일어나 광물의 분해를 가속화합니다. 기온이 종종 영하로 떨어지는 고지대와 같은 한랭 지역에서는 동결 풍화작용이 지배적입니다. 암석 틈으로 스며들어 얼어붙은 물은 팽창하여 쐐기처럼 작용하여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암석을 갈라놓습니다. 이것이 높고 바위투성이인 봉우리가 강렬한 동결 풍화작용의 결과로 날카롭고 들쭉날쭉한 능선을 갖는 이유입니다. 강수량, 비든 눈이든 강력한 침식작용입니다. 경사면을 따라 흐르는 빗물은 개울과 강에 모여 깊은 협곡과 계곡을 만듭니다. 강수량이 많을수록 이 과정은 더욱 활발해집니다. 암석 파편으로 가득 찬 강은 강력한 자연 연마제가 되어 가장 단단한 암석도 깎아낼 수 있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V자 모양의 계곡과 협곡을 형성합니다. 강설과 그에 따른 빙하를 형성하는 눈의 축적은 완전히 다른 유형의 침식으로 이어져 특징적인 U자 모양의 계곡, 칼링, 피올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빙하기의 영향을 받은 산악지형이 물의 흐름이 지배적인 산악지형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바람, 특히 건조 지역이나 나무가 없는 노출된 봉우리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모래와 먼지를 실어 나르는 바람은 바위 표면을 연바하여 기이한 모양, 아치, 그리고 특이점을 만들어냅니다. 풍식은 또한 작은 입자들을 이동시켜 다른 곳에 침전시켜 새로운 퇴적층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후와 대기는 단순히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기후와 대기는 산악지형의 중요한 조각가입니다. 빙하기의 진전과 후퇴와 같은 기후 변화는 침식의 속도와 특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지질학적 시간에 따라 산의 모습을 변화시킵니다. 산과 기후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합니다. 산은 강수량에 영향을 미쳐 비그림자와 독특한 미기후를 형성하고 기후는 다시 산의 모습을 형성합니다. 지구 전체 시스템에 복잡하지만 놀랍도록 하모니한 상호작용이 지구의 모습을 끊임없이 재건하고 새롭게 하며 끝없는 다양한 형태와 경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느리지만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깊은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심원한 힘과 대기작용이 어떻게 산을 형성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지구라는 캔버스 위에는 또 다른 놀라운 예술가가 있습니다. 바로 지구상 모든 생명의 총체인 생물권입니다. 겉보기에 연약해 보이는 생명은 언뜻 보기보다 산의 지형을 형성하는데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은 생명의 다양성과 적응력을 결정하는 독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첫째, 산 자체가 거대한 생태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도, 기온, 기압, 습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비교적 짧은 거리에 다양한 기후대가 형성됩니다. 산기슭에는 따뜻한 계곡이 펼쳐지고 정상에는 만년설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는 놀라운 생물 다양성으로 이어집니다. 각 고도대에는 특정 환경에 적응한 고유한 동식물 종이 서식합니다. 고산림, 고산초원, 정상의 툰드라는 모두 이 거대한 암석들이 만들어낸 산악 지형과 기후의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산은 자연 장벽 역할을 하여 종을 고립시키고 새롭고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생명체는 우리가 이미 논의한 풍화와 침식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 과정을 생물학적 풍화작용이라고 합니다. 나무와 관목의 뿌리는 암석의 가장 작은 틈을 뚫고 자라면서 점차 틈을 넓혀 말 그대로 암석을 쪼개버립니다.
노출된 암석에 서식하는 지위류와 이끼는 약한 유기산을 분비하여 암석 표면을 화학적으로 파괴하고 추가 침식에 대비합니다. 죽은 식물과 동물은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 새로운 식생의 성장을 촉진하고, 이는 다시 경사지를 안정시켜 산사태와 침식 가속을 방지합니다. 셋째, 식생은 산 비탈을 안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울창한 삼림이나 잔디 카펫은 토양과 작은 암석 파편을 고정하여 비에 씻겨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고 산사태 발생을 늦춥니다. 반대로 산의 삼림 벌채는 침식 증가와 파괴적인 이류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생물권은 산 표면을 하나로 묶고 파괴를 늦추는 일종의 살아있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생물권이 산에 미치는 영향은 지각 변동이나 화산 폭발만큼 극적이지는 않지만 지속적이고 만연합니다. 산은 생명의 조건을 만들고, 그 생명은 다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산의 모습을 형성하고 변화시킵니다. 이는 우리 지구가 하나의 상호 연결된 체계임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산의 중심부부터 산비탈의 가장 작은 식물까지 모든 요소가 창조와 변화의 위대한 끝없는 춤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돌과 생명의 이 끝없는 조화 속에는 깊고 고요한 고요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광활한 지질학적 시간을 관통하는 느리지만 심오한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산에서 영원과 고요함을 느끼며 시작했던 우리는 이제 산이 지구의 끝없는 춤 속에서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증인이자 참여자임을 깨닫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멘틀 속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부터 대륙의 장엄한 충돌, 심해에서의 솟아오름, 화산의 맹렬한 분출, 그리고 바람, 물, 얼음, 그리고 심지어 생명체의 쉼없는 노력까지, 이 과정의 각 단기는 하나의 장엄한 순환의 일부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적이고 영원해 보였던 산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명체, 돌 속에 얼어붙었지만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건하는 지구의 살아있는 연대기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깊은 잠에 빠져들면서 이 잠자는 거인들을 상상해 보세요. 뾰족하거나 둥근 꼭대기는 멀리 있는 별들을 향해 조용히 뻗어 있고, 거대한 뿔에는 마그마가 생성되고 판이 움직이는 지구 내부 깊숙이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수천 년 동안 명상에 잠긴 듯 그곳에 서서 계절과 인간의 삶, 그리고 발밑에서 펼쳐지는 소란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요함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는 우리의 일상적인 근심과 덧넘은 걱정보다 훨씬 오래되고 강력하고 더 인내심 있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이 거대한 지형들이 수백만, 수십억 년에 걸쳐 펼쳐진 길고 느린 과정의 사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 지질학적 시간, 끝없는 창조와 파괴의 리듬 속에서 우리의 걱정과 불안은 너무나 사소하고 덧없어 보입니다. 우주의 고대 법칙을 따라 모든 것이 탄생하고 변화하고 다시 태어나는 이 끝없는 순환,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임을 느껴보세요. 산의 모습, 그 느린 숨결, 태고의 속삭임, 그리고 고요한 존재감이 꿈속에서 당신과 함께 하도록 하세요. 그 고요함이 당신을 감싸고 그 영원한 에너지가 당신의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 안정감이 당신에게 안정감을 선사하도록 하세요. 우리는 그 긴 역사 속에서 아주 짧은 순간을 함께 했지만 그 깊은 평화와 지혜를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남은 모든 생각을 놓아주세요. 당신의 여정은 완벽합니다. 산에서 전해지는 고대의 달래는 지혜에 몸을 맡겨 가장 깊고 편안한 잠으로 인도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